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몇 페이지예요? 90페이지입니다. 예. 91페이지 보니까 뭐예요? 접수 및 심사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것 같아요? 접수 효과죠. 접수 효과. 거기 한번 봅시다. 첫 칸에 한번 봐봐요. 등교는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도 접수를 뭐라고 써놨어요? 허브에서는 안 된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소리고요. 접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봐요. 요것도 하나 또 써놔요. 자, 91페이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서류를 구비했죠. 서류를 구비했으니까 누가 되었어요? 등기가 하나 되었죠. 그럼 등기관한테 뭐 해야 돼? 접수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접수 시기. 그럼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접수 시기는 뭘까요? 그래요. 저장된 때. 그러면 효력 시기는 뭐예요? 이거는 기록할 때입니다. 접수한 때죠. 접수한 때. 여기에 이제 27회 때도 출제됐고, 올해도 역시 이거는 출제 예상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확인해 두시고, 아마 효력 시기는 접수할 때 뭐예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민법과 연결된다면 뭐예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무슨 형? 소급표라는 거. 완료 시기는 뭐 할 때요? 교합한 때입니다. 교합한 때. 교합한 때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요거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철회하고 연결돼요. 철회. 철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그럼 뭐예요? 요거는 치하로 연결됩니다. 치하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뭐예요? 별표가 3개고. 그럼 철회라는 것은 뭐예요? 법률효과 발생 전이에요, 후예요? 전.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의 치하는 언제예요? 교합 전에 한다라는 거. 그거 3가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요 접수 시기, 효력 시기, 완료 시기, 요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이제 박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한번 보죠. 그러면 거기 1번에 방문 신청 나와 있고 2번에 전자 신청. 그래서 전자적으로 거기 행강펜 딱 그나요. 뭐 할 때다? 접수한 때, 저장된 때, 거기 저장된 때 확인을 해주세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보류해놔도 됩니다. 그런 급한 불이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볼래요? 92페이지 이제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요게 나와요. 각하사유가 나올 거예요. 각하사유. 각하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92페이지. 각하사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거부라는 겁니다. 써놔요. 거부 처분입니다. 각하사유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 29조.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고 그랬죠? 11가지.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첫 계약. 첫 계약은 유예의 무효예요. 무효. 왜 무효라고 그랬어요?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 계약은 그러면 뭐 상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우리 등기법에서도 절대적 무효가 2개가 있어요. 오늘 그걸 반드시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1호와 관련돼서 거기 딱 현강편 잖아요. 사건이 관할 위반에 대해서. 1호 관할 위반. 1호는 관할 위반입니다. 관할 위반. 2호는 뭐냐면 거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거 현강편 다 꺼놓고 별표를 5개 놓으세요. 그러면 2호와 관련돼서 2호는 우리가 많이 출제되면 4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무진장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1호와 2호가 효과가 같아요. 옆에다 이제 이쁘게 이렇게 딱 묶어놔요. 1호와 2호는 여기에 이제 언제나를 좀 살려놔요. 언제나. 절대 무효예요. 그러면 언제나 당연 무효라는 걸 확인해 두시고,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입니다. 그래서 절대 무효가 돼요. 1호와 2호는.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뭡니까? 설사 우리가 1호와 2호가 등기가 되면 등기관이 말소를 시켜버려요. 무슨 말소가 되죠? 직감 말소가 됩니다. 말소자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럼 삿대질을 해야 돼. 삿대질은 뭡니까? 바로 이의신청.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를 좀 붙여요. 언제나 무슨 무효가 되죠? 당연 무효.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의 신청의 대상. 그래서 이와 이어는 효과는 동일하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유치권. 유치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유치권을 신청하면 몇 호로 각하하죠? 2호로 각하해요.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등기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우리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이걸 배웠을 거예요. 농지. 농지 전세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민법 303조 단서에 보면 전세권은 농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몇 호로 각하한다? 2호. 제일 많이 출제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럼 다시 우리 한번 숙제하고 가자고요. 1호가 뭐예요? 관할위반.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서 거기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10개가 있죠. 그 10개가 아직 출제가 다 안 됐어요. 아직 약발이 3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이런 논리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반사의 질서. 반사의 질서가 뭐예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뭐예요? 반사의 질서. 그러니까 뭐예요? 추상이죠. 약간의 추상적 의미로서 우리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사의 질서. 그러면 반사의 질서는 민법 몇 조에다 규정해놨죠? 103조. 그래서 국가가 들어가서 반사의 질서가 뭐냐 그랬더니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반사의 질서. 순환문법에 빠지죠. 그래서 국가가 잠시 기다려봐. 예를 하나 들어놓을 테니까. 이게 104조라는 거예요. 104조가 그러면 폭리행위죠. 그럼 104조는 103조에 무슨 규정이 된다? 예시 규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뭐냐고 자꾸 국가가 뭐예요? 일반인들이 국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다려.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중간에 한번 봐봐요. 무슨 정리가 있죠? 핵심 정리가 있어. 그 핵심 정리가 바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규칙 몇 조라고 써놨어요? 52조에 10가지를 열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보죠. 그러면 자 1번과 2번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1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이미 배운 걸 한번 써먹어 보자고요. 무슨 건축물?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등기 능력이 없죠? 가설 건축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설 건축물을 신청하면 뭐예요? 등기관이 2호로 각하한다는 예를 하나 들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찾았어요? 예.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아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무슨 건? 유치권. 유치권은 등기가 돼야 돼. 안 되죠. 그러면 유치권은 주자로 원칙 뭐예요? 또 다 까먹었다. 그래서 유치권을 주자로 혼잡하라 그랬더니 유치 이러면 안 돼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물건이라는 거야. 물건을 주자로 본즉 뭐예요? 대표적으로 권리죠. 그러면 우리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의 대표 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권을 신청하면 몇 호로 각하한다? 2호로 각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가 이렇게 자꾸 유치권이라는 하나의 의미를 잡으면서 이렇게 자꾸 파생 원리를 기억해줘야 돼요. 유치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물건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권리죠. 그럼 물건은 그러면 세자로 원칙은 뭘까요? 또 다 까먹었다. 무슨 건? 절대권이라. 그러면 물건은 그러면 유치권은 물건으로서 무슨 건이에요? 절대권.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속된 말로 개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 물건, 권리, 무슨 건이다? 절대권. 이렇게 자꾸 파생 원리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까지만 한번 해보죠. 이번은 자,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특약 동그라미에서 나와요. 특약.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놔봐요.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저당권이라고 하나 써놔봐요. 자, 저당권은 뭡니까? 무슨 물건이죠? 이렇게 써놔봐요.
무슨 물건이? 담보 물건이죠. 그러면 담보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해봐요. 담보는 경매라는 겁니다. 경매. 그렇죠. 경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읽어봐요. 저당권에 읽어봐요.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사항을 따라서 등기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달면 등기한이 각하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특약도 뭐라는 거예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 이거는 매토 사유로 각하한다. 이호 사유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특약사항은 반드시 뭐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때는 등기관이 매토로 각하한다. 2호. 자, 그러면 3번은 이제 좀 이르고요. 4번을 한번 봐봐요. 농지 동그라미. 자, 뒤에 무슨 건이 있죠? 전세권. 그럼 농지 전세권은 돼, 안 돼? 안 돼. 등기관이 농지 전세권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매토로 각하한다. 2호.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라는 거 잡아놔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걸 잘해요. 다음 달에 이제 뭡니까? 자, 요약집하고 기본사하고 병행을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셔야 돼. 1, 2월 달에는 목표가 뭐냐? 정리정돈이에요. 자,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뭘 잡는데 목표예요? 그렇죠. 개념. 그 다음에 구경하라는 거예요. 구경. 뭐라고 써놨죠? 체계를 잡아라는 거야. 자, 개념이 잡히고 우리가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 체계를 잡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경을 하라는 거고, 이제 개념을 잡고 체계를 잡았으면 자기가 이제 1, 2월 달에는 정리정돈을 확실히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92페이지, 93페이지에서 핵심 정리,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거는 규칙 52조와 관련돼서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27회 때는 그러면 몇 문제?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됐다고. 많게는 4문제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중요 포인트야. 나중에. 거진 모의고사 보면 주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 규칙 52조와 관련돼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벌써 다 까먹었어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자,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일부에 전세권은 돼야 안 돼요? 또 안 된대. 되죠. 자, 요 토지는 뭐라는 거예요?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즉 영위권 설정은 가능, 불가능? 가능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의 일부. 권리 일부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관이 뭐하죠? 이거는 각하합니다. 왜?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써놨죠? 바로 지분이라는 겁니다. 지분.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으로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부 이게 매토 사유와 관련된 거죠. 이호 사유와. 자, 그러면 이번 달 것에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이 정도 한번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각하사유를 뭐라고 그래요? 거부. 개념 하나 잡았네요. 그러면 각하사유는 등기법 몇제? 29조. 매토 11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렇게 체계만 잡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11가지 중에서 이제 올해는 다 암기시키려고요. 작년에는 제가 사정을 봐줬어요. 1호, 2호 요 두 개만 외우니까 요게 매토 사유인지 요게 매토. 그러면 11가지를 외우면 자기가 등기관 같아. 요거는 매토로 각하한다. 요거는 매토로 각하한다. 진짜 신 같아요, 신. 그러면 그거 전처전으로서 1호와 2호에 대해서 한번 꼭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효과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감 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 그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이 있어요. 자, 3번이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신청의 취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치아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이제 개념만 하나 잡아달라고요. 여기 봐봐요. 자, 우리 많이 잡았죠. 이제 써먹어야죠. 취소. 철의 기준은. 대표적으로 기준을 삼을 거는. 자, 취소는 뭐예요? 법률효과 발생 후에 하는 거. 철회는 법률효과 발생 전에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우리 이미 지금 자기가 이제 배운 걸 써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읽어봐요. 그렇죠. 아주 너무 좋아요. 자, 쓰고 안 그러네. 퍼펙트. 아주 좋습니다. 붙이고 발생주의. 짧고 도달주의. 읽는다. 요지주의. 이게 이제 한자로 본쳐놓는 겁니다. 이 표백이라는 것은 거표로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다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붙였으니까 발신, 도착했으니까 뭐야? 도달. 자, 읽는다를 한자로 번치면 내용을 안다라는 거야. 요지주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라는 거야. 그러면 의사표시 철회는 언제예요? 도달 전에 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 신청이 취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봐봐요. 접수 시기 뭐 할 때, 저장될 때, 효력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러면 등기 취하는 언제 한다? 교합 전. 한마디로 뭐예요? 완료 전에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개념을 하나 잡자고요. 그러면 등기 신청에 취하는 토지를 신청한 우리 그게 다 행강편 딱 써놔요. 철회하는 것. 그럼 오늘은 이제 취하 시기와 관련돼서 그 밑에 박스가 하나 다 있어요. 취하 시기는 그러면 등기한이 읽어봐요. 각하 결정 전 동그라미.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교합 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 달 거서는 고기만 딱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살이 붙여 나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등기 신청의 취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등기 취하라고 그런다. 자, 취하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그러면 언제 하죠? 완료 전에 한다라는 거. 완료 전. 그러면 완료 시기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충분히 써야 돼. 그러면 교합한 때가 완료 시기라면 언제 한다? 교합 전.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이번 달 고서에 딱 잡아놓으라고 이제 구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4페이지 가봐요. 94페이지. 4번에 무슨 신청이 있죠? 자, 94페이지 보니까 무슨 신청?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어. 자, 이의신청은 이렇게 한번 잡아놔봐요. 이의신청은 못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삿대질이라고 하나 써놔요. 삿대질. 삿대질과 관련돼서 이 정도만 잡아놓고, 그러면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이의신청은 대표적으로, 자, 누가 하느냐? 그거 의미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요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오늘은 주체 하나 잡고 가자고. 주체. 자, 주체와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봐봐요. 주체라는 것은 영어로 뭐예요? 후죠. 후. 그러면 그러면 길거리에 가는 행인한테 삿대질하면 맞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주체와 관련돼서는 간접 이해관계이 아니라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직접 이해관계. 직접입니다. 이해관계인. 관계인. 자, 그러면 이 신청과 관련돼서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은 부당의 행간편 딱 전화요.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무슨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좀 잡아놓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신청과 관련돼서의 대상. 그러면 대상은 뭡니까? 대상. 자, 이거는 쓸 필요 없죠. 대상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객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객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당이 뭐예요? 그런 것. 이 신청의 대상은 당이라는 거예요. 당이라는 것은 옳을 당, 부당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신청의 대상은 뭐예요?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봐봐요. 자, 삿대질을 하면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적법. 이게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이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적법과 부적법은 누가 판단해 주지라?
판사가 판단해 줄래. 그러면 만약에 판사님한테 어떤 사유를 가서 여쭤보세요. 판사님, 여러한 사실이 옳고 그른 겁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냐면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저는 옳고 그른 걸 따져주는 게 아니라 적법과 부적법을 따져주는 분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목사님이나 저 등기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신청의 대상은 그러면 뭐 읽어봐요? 부당이라는 거야. 부당에 대해서 또 조심해야 돼요. 부당에 대해서 아주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주체는 무슨 관계입니다? 직접 이해관계. 이렇게 한번 우리 이 신청과 관련돼서 이 신청도 이제 한번 구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보죠. 간단하게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이거피아 대치벌 팔았어요. 관계를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은 이제 매매를 했죠.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죠. 이 사람은 또 까먹었다. 사인, 이 사람은 사인,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이 두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 자, 이 당사자들이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로 왔어요. 등기소 오면 이제 서류를 구비를 해서 누구한테 왔을까요? 자, 등기관한테 왔죠. 등기관한테 뭐하러 왔어요? 아까 접수하러 왔잖아. 접수. 그렇죠, 접수. 자,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심사를 하게 되겠죠. 이때 심사는 무슨 심사일까요? 형식적 심사주의야. 그러면 만약에 자, 등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뭐예요? 읽어봐요. 각하를 하겠죠. 각하를 하겠죠. 등기관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보증이 뭘까요? 보증과 증정을 줄여서 보증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는 뭐예요? 읽어봐요.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치하를 하겠죠. 그럼 봐봐요. 각하도 없어, 보증도 없어, 치하도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등기부로 갈 거 아니야. 등기부로 오겠죠. 그러면 등기부에 뭐 할까요? 또 까먹었다. 기록이잖아, 기록. 그래서 기록. 그러면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부분. 그 대표적으로 표제부, 각부, 얼부. 그러면 1부동산은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럼 거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맨 밑에 10절이 나와 있네. 실행 후 조치 찾았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등기부에 기록하고 이제 등기가 완료돼서 자, 기록하고 이제 교화까지 완료됐으면 무슨 증을 작성해줘야 돼? 권리증을 작성해줘야 돼. 거기서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필 정보에 뭐라고 써놨어요? 작성 및 통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지막 칸에 작성에다 행간편 딱 하나요. 작성. 거기에다 별표 3개 놓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보죠. 작성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 이미 한번 배웠는데 작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써놔요. 자, 권리증을 작성할 때는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이렇게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이렇게 하나 딱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내공이 쌓였는지 연습 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봐봐요. 자,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뭐예요? 또 다 까먹었다.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잖아. 자,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청해서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신청인은 누구죠? A잖아. 명인도 A죠. 일치, 불일치? 일치.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권리증을 하나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신청인과 명인이 말게 일치하기 때문에. 자, 그럼 무슨 등기? 속삭 등기. 신청인은 누구죠? 관공서잖아. 관공서. 명인은 딴 사람이죠.
그러면 요거는 일체, 불일체, 불일체. 그러면 촉탁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그때 X. 논리가 그렇게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등기 신청인가 명인이 일치할 때 작성해 주거든. 그러면 여기 이제 한 번 더 예를 들어보죠.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그럼 한번 봐봐요. 뭐 했죠? 매매했죠. 그럼 무슨 등기죠?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신청인은 누구? B. 명인도 B죠. 일치하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로 뭘 작성해줘? 권리증을 작성해주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전세권 설정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권자죠?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신청인은 누구죠? B. 명인도 B네. 일치하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뭘 작성한다? 등기필 정보, 권리증을 작성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논리를 하나 잡아놓으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그 옆에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 1번.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그게 행강편 딱 꺼놔요. 보전, 설정, 이전. 이런 단어네. 보전, 설정, 이전. 자, 설정, 밑에는 설정, 이전, 행강편 쳐놓고 가등기 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왜 2번은 보전이 빠졌을까요?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3번은 거기 변경, 경정 줄쳐놔요. 그리고 앞에 권리자가 추가되는 여기에다 행강편 닦아놔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변경과 경정은 권리자가 추가되지 않거든. 근데 단서가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준다. 그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면 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온갖 모의고사에 올해 시험 보기 전에 출제된 게 이런 질문들이 있죠. 자, 요 문제예요. 자, 봐봐요. 다음 중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1번은 뭐가 보여요? 보전, 2번은 이전, 3번은 설정, 4번은 변경, 5번은 설정, 정답은 4번이죠. 이게 27회 때 모의고사 보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뭔가 시험에 매번 단골 메뉴로 출제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걸 외우지 않더라도, 그럼 만약에 외우면 좋아요. 보전 설정 이전, 설정 이전에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암기하면 금상첨화겠지만 또 과목이 많다 보니까 외울 수가 없다고. 일단은 영어부터 먼저 외우라고. 이거 봐요. 영어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인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변경 등기는 그러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게 아니거든. 그럼 만약에 저당권 변경 등기라도 단서가 붙으면 어때요? 앞에 붙으면 권리자가 추가되는 저당권 변경 등기. 이러면 만들어주겠죠. 근데 아무 말이 없다면 저당권 변경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제 저희가 맞춰봐요. 자, 개념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이제 봐봐요. 이 질문이 이제 나왔다. 그러면 여기 온지 X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뭘 모른다라는 거 읽어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의 개념을 모른다라는 거야. 신청인은 누구예요? 채권자, 등기 명의는 누구로 되죠? 채무자, 일체, 불일체, 불일체.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수 이제 출제가 예상되고, 이게 독자적 문제로 아직 출제 안 돼서 작년에 지문으로 2개 지문인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또다시 재도전하는 겁니다. 독자적 문제로. 그러니까 별표 3개 딱 해놓고 올해는 이런 문제 시스템이 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중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부터 먼저 요라고. 읽어봐요.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전, 설정, 이전. 딱 그걸 듣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요?
바보 같아. 기입등기가 생각해요. 기입등기. 기입등기는 새로운 권리자가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재해 주는 것. 바로 기입등기죠. 기입등기의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가 뭐 있었어요? 보전, 설정, 이전 이런 단어가 있었잖아.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하나의 체계니까 가장 중요한 테마니까 거기에다 박스를 딱 쳐놓고 대비를 좀 해주라고.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또 이제 흘러가는 과정을 잘 봐봐요. 지금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권리증을 하나 만들어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거는 쓸 필요 없이 잘 봐봐요. 자, 우리 그동안 열심히 배웠잖아요. 자, 지번이 바뀌었어. 지번이 바뀌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바뀌어? 선대장, 후등기,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 까먹었다. 등기 촉탁이라고 그랬잖아. 자,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면 어디가 바뀌어요? 등기부. 그래서 선등기, 후대장이 되죠. 그러면 상호 일치시키죠. 이게 뭐라고요? 바로 등기필 통지제도다. 필이 뭐예요?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러면 등기필 통지 대상은 뭡니까?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야 돼.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마귀해서 상호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른쪽 맨 밑에 3번을 봐봐요. 4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이거예요. 등기필 통지 제도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옆에다 하나 이렇게 3개를 딱 써놔요. 여기가 봐요. 가라고 써요. 가. 옆에다 가. 자, 또 하나 가라고 하나 써놔요. 가. 자, 가라고 하나 써놔요. 선생님, 가가 뭔데? 또, 자, 되게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완성시켜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등기. 가등기는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없거든. 그러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유권의 가등기는 뭐예요? 등기필 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읽어봐요. 가압류. 좋아요. 가압류, 가처분. 그렇죠? 아직까지 가압류, 가처분은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없거든. 그럼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아니면 등기필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딱 포인트를 잡아두라고. 자, 그러면 의의와 관련돼서 의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는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소유권에 관한 찾아서야 적용된다. 그러므로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작게.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작년에 모 출판사에서 다음 중 자, 4월달 모의고사가 누가 출제해놨는지 요걸 출제해놨어요. 잘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등기필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뭐부터 찾아라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그게 없으면 소유권 이해 권리 사항을 골라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논리만 알게 된다면. 자, 그러면 이제 넘기기 전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고 세상에 공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뒷장을 넘겨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세 자료의 제공. 그거 나와 있죠. 그래서 가세 자료를 송부하게 됩니다. 그 정도만 좀 잡아두면 돼요. 그러면 등기는 이제 일단락 다 끝났다라는 거야.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의미 정도는 확인해 두시고요. 자. 무슨 산이에요? 치악산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봉우리가 몇 개? 3개죠. 그래서 삼봉산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등기법 산이야. 등기법. 자, 봐봐요. 여기 이제 1장에서 배운 거야. 1장. 1장이 뭐예요? 1장이 등기법 총칙이라는 거야. 그러면 2장이 뭐다? 절차 총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 4장은 뭡니까? 이거는 강론 파트라는 거야, 강론. 그러니까 등기법은 토탈 몇 번을 배워요? 3번을 배우게 된다는 거야. 1장에서 한 번 배우고요. 2장에서 한 번 배우고, 그 다음에 3, 4장에서 또 한 번 더 배워. 그러면 영어는 등기법 총칙 부분이고, 영어는 절차 총칙 부분이고, 영어는 3, 4장은 뭐예요? 강론 파트라는 거야, 강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죠. 이제 배운 걸 또 써먹어야 돼. 자, 다음 달에는 이제 등기부를 가지고 이제 프린터를 가지고 약간 보강을 하겠지만, 요거 한번 불러봐요. 요거 뭐죠? 표제부. 그렇죠. 표제부. 표제부는 무슨 번호예요? 표시번호. 그렇죠. 표시번호가 됩니다. 표시번호. 요거는 뭐예요? 각구의 얼구예요. 각구. 그렇죠. 각구는 무슨 건이죠? 소유권. 각구는 무슨 번호죠? 순위번호. 요거 까먹으면 안 돼요. 하도 까먹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갑순위. 그렇죠. 또 요것도 못 외워서 시험장 가가지고 올해는 안 되겠다 해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무슨 번호? 순위번호, 얼순위. 각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그러면 요게 이제 무슨 등기예요? 표제부 등기죠. 그러면 요 표하고 표시 공통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 바로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 요 각구 얼구의 등기를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몇 장에서 배우나요? 바로 3장에서 배우는 거고, 요거는 이제 4장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며칠이면 또 까먹었다. 1개월. 요거는 60일. 요거 각구 얼구는 3년. 어디에서? 명의 신탁에서. 자, 그러면 거기 옆에 한번 봐봐요. 자, 90 몇 페이지? 7페이지. 제3장 무슨 등기? 표시 등기가 있잖아. 표시. 자, 표시 등기 찾았어요? 예, 그러면 자, 3장과 관련돼서 표시 등기. 오늘은 이렇게만 좀 잡아놔요. 자, 표시 등기를 표제부라고 이렇게 써놔요. 자, 표제부. 자, 그러면 표제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가 있죠? 크게는 몇 종류? 2종류. 일단은 뭐 옆에다 써줘봐요. 어지, 건물. 자, 건물은 다시 무슨 건물?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 이렇게 이제 집합 건물이. 자, 그러면 요거는 몇 부분이죠? 세 부분. 세 부분. 일반 건물도 세 부분. 집합 건물은 네 부분이 됩니다. 네 부분.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요걸 배우는 거예요. 읽어봐요. 토지 표제부. 토지 표제부. 자, 건물 표제부. 그러면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몇 부분? 표제부가 2부분.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있다라는 거야. 표제부. 그래서 표제부라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이제 표제부가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표시 등기라는 거예요. 표시 등기. 자, 그러면 표시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요 밑에다가 간단하게 그 제목 밑에다가 자, 한번 써보죠. 자,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이해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제부는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네. 그렇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네. 이해관계인 X네. 자, 표제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부동산의 신상이야. 부동산의 신상이라는 겁니다. 신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도 가능할까요? 직권 등기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관계 내 다툼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표제부는 주로 무슨 신청으로 이루어져요? 단독과 직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직권. 자, 그러면 표시 등기와 관련돼서 표제부는 몇 개월? 또 바보 같아. 1개월이었잖아. 1개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돼요. 자, 1개월은 어디에서 강조하죠?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뭐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법에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보라고. 표제부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별로.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뭐 개입될 리가 없고, 단독 신청이고, 대표적으로 직권이고, 몇 개월? 1개월. 그럼 대장과 등기부가 뭐예요?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 써요. 자, 이렇게.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이렇게 불일치를 하나 써놔봐요. 불일치할 때는 뭐라고 써놨죠? 29죠. 몇 홀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11호라고 써놔요. 11호. 자, 그럼 우리 이제 오늘 세 개의 구간에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대장과 등기와 불일치하면 몇 호로 가까운다? 29죠. 11호. 근데 요 11호도 그냥 눈으로 익혀요. 요거 봐봐요, 요걸 세워봐요. 몇 호죠? 11이잖아. 그러면 요걸 불일치하면 몇 호로 가까운다? 11호로. 그래서 눈으로 한번 익혀요. 그러니까 11호는 암기하기 쉬우니까 나름대로 뭐예요? 오늘은 세 가지 정도는 외워놓고 가자고.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1호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몇 호로 가까운다? 11호. 그러면 세 개 정도는 오늘 외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 애들이 학교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그래서 어제 이제 집에 애가 늦게 들어왔다고. 자, 늦게 들어왔더니 뭐예요? 요걸 봤대요. 뭐라고 써놨죠? 닥터 스트레인지를 봤대요. 닥터 스트레인지. 그래서 뭐 배울 만한 거 있더냐 그랬더니 배울 만한 거 딱 2개 돼요. 애가 정의를 딱 때려야 돼요. 2개. 자, 뭐예요? 첫 번째, 뭘까요?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방법이 없다. 뭐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다. 시간을 이겨내는 거야. 그러면 네가 바꿔보자. 네가 시간을 느낀 바가 시간은 반복밖에,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은 뭐예요? 학문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연세가 70세예요. 70세. 시간이라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 70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복이라는 거 하나 배웠대요. 그러니까 모든 한 번은 반복이라는 거. 반복이라는 거. 자, 그러면 뭐예요? 절망은 뭐 여기 한번 봐봐요. 절망은 새로운 희망을 싹트게 한다. 그래서 요 2가지를 배우고 왔다. 그래서 참 잘했다.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뭐예요? 요걸 쳐봤어. 닥터 스트레인지를 쳐봤더니 역시 시간은 반복이다. 그래서 뭐예요? 테마를 잘 잡고 뭐예요? 영화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그러면 70세면 몇 번을 반복해야 돼? 70번을 반복해야 돼. 자, 그러면, 자, 60세면 몇 번을 반복해야 돼? 60번을 반복해야 머리에 부팅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반복이 안 되면 뭐예요? 잇몸이라도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르다, 세워. 그러면 11호잖아. 대장과 등기와 상호 불일치하면 몇 호로 가까운다? 11호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1호 몇 호? 1호가 뭐예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1호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그렇게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표시 등기는 이런 측면에서 연결이 되고요. 근데 표시 등기는 이제 독자적 문제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건 않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독자적 문제로 반드시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 뭘까요? 요거. 우선 건물, 집합 건물, 별표 5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딱 표제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1번을 가서 한번 보자고요. 등기부와 표제부, 대장의 관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장과 등기부가 분리되어 있어 부동산의 사실관계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 중첩적으로 공시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부의 중첩적으로 뭐하고 있다? 공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미 한번 읽어봐요. 또 그런다. 자, 지적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렇게 잡으라니까. 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이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번기면 주가 어디에요? 지적이죠. 그래서 선지적, 후등기. 아까 그래서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서. 자, 소유자가 바뀌면 어디가 주예요? 등기죠. 그래서 선등기, 후지적이 돼. 그걸 뭐라고? 등기 필통지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상호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자, 그러면 2번에 가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에 의해서 그러면 가로 1번을 가봐요. 가로 1번. 가로 1번 찾았어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형광펜 다 꺼놔요. 부동산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 그 위에다가, 그 옆에다 여백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구분해봐요. 자, 요게 참 헷갈려요. 자, 왼쪽에 여백이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써봐요. 자, 크게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한번 써놓고, 자, 대표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뭐, 책을 읽다 보면, 지금 강사들이, 저자들이 책을 이상하게 써요, 이 자체를.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한끗 차이지만.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의죠. 자, 의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표시죠. 세자를 건치면 표제부잖아. 읽어봐요. 표제부의 변경 등기는 읽어봐요. 부동산 변경 등기와 읽어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는 뭐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뭐냐? 차이점은 여기는 변경 표시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있죠.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는 뭐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자, 이렇게 나눠서요. 뭐예요? 분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등기법은 읽어봐요. 무슨 등기죠? 이걸 분필 등기라고 그래. 분필 등기라고 그래요. 기존 필지가 뭐예요? 7. 여기는 7-1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죠. 그러면 요 7은 읽어봐요. 부동산 변경 등기야. 그럼 요거 7-1은 등기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면 요거는 등기부의 개설 문제가 발생해. 그럼 다시 가서요.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부동산 변경 등기란 가로 안에 형광펜 쳐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어?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라는 거야. 자, 가로 안에 있죠.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부동산 변경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자, 이번에는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이제 써놨으니까. 자, 뒷장을 넘겨봐서 저기 몇 페이지로 가냐면 99페이지로 가봐요. 자, 99페이지 가로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찾았죠? 자, 그러면 이 표시를 동그라미 쳐놔요. 표시를 동그라미 쳐놓고 이 표시를 이렇게 하살표를 해놔요. 그러면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는지 봐요. 동일성에다 형광펜 써놓고 동일성에 대한 변경. 자, 가로 2번으로 갔어요. 자, 몇 페이지예요? 99페이지. 가로 2번. 찾았어요? 그러면 뭐에 대한 변경이다? 동일성. 그러면 동일성 밑에다가 이걸 살짝 밑에 생각하지 말고 개념만 잡은 거니까 그 밑에다 이걸 써놔요. 소재, 지번,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변경.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소재와 지번과 행정구역 변경은 읽어봐요. 이거는 뭐에 대한 변경이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의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라고. 동일성. 그러면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소재, 지번, 행정구역 변경. 소재가 바뀌었어. 읽어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야. 지번이 바뀌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야. 행정구역 변경이 바뀌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야. 그런데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 변경이라는 거야. 자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의미를 책을 읽다 보면 막 책을 이상하게 써놓고 막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읽어봐요. 부동산 변경 등기와 읽어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럼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 변경. 읽어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 그 정도는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미 내공이 쌓였는지 한번 봐봐요.
자, A가 B한테 저당권 1억을 설정해 놨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이제 요번 달 코스에 잡고 가야 돼.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돼. 설정자가 되죠. 그러면 만약에 A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뭐라고 써놨어요? 정축을 했다고 해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정물이야. 자, 그러면 우리 나중에 이제 물권법에서 잡아봐요. 저당권의 효력은 뭐에도 미친다? 정물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주물과 정물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정축 부분에 대해서 읽어봐요. 저당권 변경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정물에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따져볼까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눈으로 한번 익혀봐요. 요거 뭐예요? 읽어봐요. 부동산. 읽어봐요. 부동산. 읽어봐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네. 그럼 무슨 등기는 요한다? 부동산 변경 등기는 요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요게 요쪽으로 연결되는 센서가 돼야 돼.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 그럼 봐봐요. 다시. 자, 부동산 변경 등기란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자체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부동산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정축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정물에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럼 자, 봐봐요. 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정축 부분에 대해서도 건저당 변경 등기를 요한다. 어때? X야. 정물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저당권 설정 전후에 정축 부분에 부동산 변경 등기는 요한다. OX. 5죠. 이거는 여기 봐봐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은 생겼잖아. 부동산 자체의 변경은 생겼잖아. 자체의 변경. 그러면 여기는, 요거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이죠. 그럼 뭘로 이제 바꾸면 돼요? 건물 변경 등기는 요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첫 시간에 읽어봐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읽어봐요. 부동산 변경 등기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개념 잡는 겁니다.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 이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 동일성은 뭐예요? 소재, 지번, 행정구역 변경. 이게 대표적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 그렇게만 잡아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아까 뭐예요? 얘네들은 몇 개월이다? 1개월이다. 1개월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얘네들은 그러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당사자가 알면 단독 신청으로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는 60일의 등기를 강조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하나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요는 부동산 변경 등기와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냐, 부동산의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냐, 그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에 넘겨보니까 무슨 등기가 나와 있죠? 경정 등기가 나와 있네. 경정 등기, 그러면 자, 경정 등기는 이미 우리가 배워왔어요.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이제 경정 등기. 자, 그러면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옆에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한번 써봐요. 자, 뭐예요? 다 까먹었다. 일부에 대해서 플러스 원시적 사유. 원시적 사유. 자, 일부의 원시적 사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또 꼭 잡아놔요. 자, 동일성이라고 써요. 동일성. 자, 동일성. 여기에다 형광펜 딱 꺼놔요. 형광펜. 그러면 경정 등기가 되면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그러면 경정 등기는 범위는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표제부 읽어봐요. 경정 등기. 읽어봐요. 권리의 경정 등기. 그러면 경정 등기도 크게 표제부와 각구, 얼구 이렇게 나눠주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알아야 돼.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그럼 어디로 한번 가봅시다. 등기사항과 실제 관계의 원시적. 거기 형광펜 딱 꺼놓고 이제 정리정돈 확실히 해놓으세요.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로서 등기사항의 일부에다 형광펜 딱 꺼놔야죠. 일부, 착오 또는 유류. 자, 유류가 뭘까요? 빠뜨린다라는 소리야. 빠뜨린다. 자, 유류를 등기 완료에 바로잡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경정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 반드시 잡아둘 거예요. 요건으로 가봐요. 요건. 찾아서 요건 중에 6번을 형광펜을 다 꺼놓으라고. 6번. 자, 경정 전의 등기,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동일성을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예를 한번 덜어놔봐요. 26회 때 2.5점짜리거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한번 봐봐요. 자, 자기가 머릿속에 이렇게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으로 된 경우. 어때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분석하는 분석 시스템을 갖춰야 돼. 여기에서 가장 중심키는 경정이죠. 경정은 무슨 성? 동일성.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그럼 앞에가 이제 동일한지 아닌지 봐야죠. 읽어봐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은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않죠. 그러면 경정 등기해야 한다. 어때? X야. X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읽어봐요. 법인 아닌 사단에서 어디로? 법인으로 가는,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한다라는 거야. 경정 등기라는 것은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그러면 26회 때, 자, 봐봐요. 두 개 지문이 출제됐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지 한번 봐봐요. 자, 쓰지 마시고 요거는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만약에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갑으로 신청을 했는데 얼로 신청을 해서 얼로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럼 갑에서 갑으로 신청할 때 얼로 등기된 경우 경정 등기해야 한다. OX, X. 왜냐면 갑하고 얼은 동일하지 않거든. 그죠? 자, 전세권. 그럼 봐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는데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놨어. 그러면 봐봐요. 경정 등기가 하지 않는다. OX. 왜 그래요? 전세권과 지상권은 동일하지 않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이때는 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경정 등기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무슨 성이 유지해야 돼? 동일성. 경정 등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이걸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정 등기가 만약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경정 등기는 읽어봐요.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라는 거 하나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요거 한번 꼭 잡아라는 거예요.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살을 하나씩 붙여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멸실 등기까지 하고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멸실 등기 봅시다. 멸실 등기는 이렇게 써놔요. 다 배운 거 복습하는 거니까. 뭐라고 써놨죠? 사실적 전면. 자, 요거는 전부입니다. 전부 멸실이 있을 때. 자꾸 낙서를 해놔서 깔끔하게 낙서함으로써 자꾸 기본 교재에 정을 들여야 돼요. 멸실 등기는 무슨 측면이다? 사실적 측면. 읽어봐요. 전부 멸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라는 거죠. 멸실 등기. 자, 그러면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죠. 그럼 권리야, 표제부야? 표제부. 몇 개월이야? 1개월이야. 1개월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도 몇 개월? 1개월. 건물도 1개월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맨 밑에 하나 체크해 놓자고. 자, 건물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특히 단독 신청에서 2번을 조심해야 한다. 2번. 자, 단독 신청에서 2번.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러면 건물 부존재도 무슨 등기 신청해야 한다? 멸실 등기한다. 근데 여기 봐봐요. 표제부는 아까 몇 개월이었죠? 1개월. 건물이 부존재는 1개월이 아니라 거기 한강편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지체 없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주 출제돼. 다음 중 건물이 부존재하는 신청 기간을 골라라. 그래서 1번에 1개월, 2번에 지체 없이. 정답은 지체 없이.
아니 건물이 분재한다는데 1개월을 왜 기다려? 그냥 지체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근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도 무슨 등기다? 멸실 등기라는 거. 그거 한번 잡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책에는 잡아놨어요. 근데 이번 달코스에 반드시 잡을 게 있어요. 읽어봐요. 멸실 등기는 무슨 측면? 사실적 측면. 전부 멸실. 근데 만약에 A가 집이 있다. 일부가 불탔다. 그러면 무슨 등기? 변경 등기라는 거. 그러니까 멸실 등기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전부 해야 되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잘 들어봐요. 자, 건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말소 등기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죠. 그러면 건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는 무슨 등기해야 돼? 멸실 등기 또는 변경 등기. 왜 그럴까요? 일부 전부를 단서를 안 달아놨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멸실 등기가 되려면 전부 멸실해야 돼. 일부가 멸실하면 무슨 등기? 변경 등기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잡아두시면 돼요. 근데 멸실 등기는 다시 무슨 측면? 사실적 측면. 범위는 전부 멸실. 이번 달코스는 거기까지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도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1개월이 지체 없이 따서 그거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